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부산 모터쇼 부스 중에서도 새롭게 공개된 르노 그랑콜레오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유럽에서 그랑콜레오스 아니면 콜레오스 이런 식으로 명칭이 불렸었지만 국내에 들어오면서 QM6라는 명칭을 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QM6라는 명칭을 탈피하고 그랑콜레오스라는 명칭을 다시 되찾아온 게 바로 이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면부 모습이라든지 전체적인 쉐입 이런 것들도 기존의 QM6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큰 특징이에요. 전체적으로 차량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존보다 훨씬 더 커졌는데 어떤 디자인과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 차량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테크 하이브리드 차량이거든요. 이 하이브리드 차량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는 바로 이 로장주 엠블럼이죠. 엠블럼이 기존에는 로장주라고 하더라도 그냥 다이아몬드 형태의 엠블럼이었다면 지금에서는 이런 두 줄로 들어가 있는 엠블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면부에서 이 이테크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릴과 차체의 경계선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릴은 그릴이에요 하고 크롬 테두리를 둘러놓는다거나 블랙 하이글로시를 둘러놓는다거나 그런 식의 느낌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여기부터도 그릴이고 여기는 차체야, 이렇게 딱히 구분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디자인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요 마름모 하나하나가 로장주 엠블럼을 약간 비슷하게 따라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여기도 자세하게 보면 이 안쪽으로 접혀 있는 듯한 포인트를 줬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갈수록 요 가운데의 접힘의 강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여기는 되게 조금 접혀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그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위로에 올라가면은 아예 거의 접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점진적으로 접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이 그릴을 좀 더 입체적으로 살아있는 듯한 그런 디자인을 유지한 게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레이더가 들어가 있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정차 재출발을 지원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있기 때문에 레이더가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후드에 있는 이 보닛의 디자인 모양도 보시면 여기에서도 한번 접고 또 이쪽에서 한번 다시 나와서 여기에서 또 한번 접어주는 굉장히 굴곡을 많이 사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굴곡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은 디자인적으로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매우 잘 준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도 한번 보면요, 기존에 우리가 르노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류의 램프는 아니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르노도 아우디에 버금가는 조명 회사로 불리는 차량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프로젝션 타입의 헤드램프와 위아래로 이렇게 DRL이 6등분으로 해서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 되게 예뻐 보여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면부 디자인은 굉장히 예쁘게 유럽차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굉장히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를 디자인한 사람이 유럽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인이에요. 한국인. 저쪽에 디자인하신 분이 있는데 저희가 라이브 할 때 간단하게 인터뷰도 했었죠. 나중에 한번 모셔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에서도 한번 보면요, 총 19인치 휠 하나, 20인치 휠 2개 있는데 지금 보이는 요 차량의 휠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이에요. 요거는 좀 더 기하학적으로 약간 스포츠 성능을 극대화한 종류의 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20인치 휠 같은 경우에는 공력 휠,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저항을 좀 더 줄일 수 있게 설계된 그런 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자인의 휠이 훨씬 더 예뻐 보여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오면은 이스피릿 알핀이라는 이런 배지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게 왜 붙어 있냐면 알핀이라고 하면은 르노의 자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알핀 같은 경우에는 르노의 하이엔드 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트림이 아이코닉도 있고 뭐 이스피릿 알핀도 있는데, 요 이스피릿 알핀 같은 경우에는 그랑콜레오스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상위 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보닛 안을 열어서 도대체 어떤 엔진이 들어가 있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차량은 보닛을 열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고, 요 안에는 파워트레인이 총 2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테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5L 터보 엔진과 100kW급 모터 그리고 60kW급 보조 모터를 사용해서 총 245마력짜리 파워트레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는 2.0L 터보 가솔린을 장착한 내연기관 자동차가 또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디젤은 없고 가솔린 터보 하나 그리고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하나, 이렇게 2가지 트림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약간 르노가 언제부터 하이브리드를 잘 만들었어?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르노의 하이브리드를 처음 접했던 게 SM6 하이브리드거든요. 근데 그때 SM6 하이브리드가 많이 안 팔려가지고 결국에 단종이 됐었는데, 알아두셔야 될 거는 르노는 F1 엔진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F1에서는 커스라고 해서 회생제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나중에 전기의 모터를 굴려서 좀 더 출력을
보태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회생제동 그리고 전기 모터 구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르노에서 제작한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꽤나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실내도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을 열고 닫는 그 느낌부터 한번 볼게요. 확실히 중형 SUV다 보니까 문을 닫을 때에도 약간 묵직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오, 그리고 실내도 약간 알칸타라처럼 보이는 스웨이드 재질 이런 것들도 사용되어 있고 이 도어 트림도 굉장히 다양하게 제작되어 있는데 지금 이 블랙 색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인테리어가 적용이 됐지만 브라운 시트라든지 여러 가지 컬러에 따라서 이 실내 내장 재질이 달라진다는 거 그런 것들은 따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편의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죠. 메모리 시트라든지 이런 기능들 들어가 있고 제가 제일 괜찮게 보는 거는 세 가지 디스플레이가 모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센터 계기판 이것도 12.3인치 계기판 디스플레이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쪽에 가운데 계기판도 들어가 있고 오른쪽으로 조수석에서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디스플레이가 안 보이시죠? 이게 왜 안 보이냐면 프라이버시 필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조수석에서는 유튜브 같은 것들도 모두 재생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수석에 앉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핸들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로장주 엠블럼 잘 들어가 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기능들도 모두 표시되어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그리고 차선 이탈 경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댑티브 크루즈를 켜면은 가운데를 지속해서 유지하면서 앞차와의 차간 거리도 조절하고 정차와 재출발까지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를 조절하면은 계기판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내비게이션 켜기를 누르면 계기판에서도 내비게이션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내비게이션 어디서 많이 보셨죠? T맵입니다. 기본적으로 T맵을 탑재하고 있는 거예요. 센터 디스플레이에서도 웨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웨이를 사용하면 여기서도 유튜브를 볼 수가 있죠. 정차 시에 유튜브를 본다거나 틱톡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재생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좋아 보여요. 이런 건 진작에 했어야지. 진짜 잘 만들어놨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뭐 공조 장치를 컨트롤하는 것들이 있고 기어도 노브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저는 노브 타입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도 마련되어 있는데 통풍 시트는 공조에 들어가서 좌석을 누르고 여기에 통풍, 열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시트 착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생각보다 의자가 굉장히 편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거는 확실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신폭신함과 딱딱함 그 중간 어느 정도 사이에 위치한 그 정도의 승차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포인트들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이스피릿 알핀 트림이잖아요. 안전벨트도 파란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게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시트백에도 알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런 레터링 들어가 있고 파란색 스티치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했다고 느껴지는 거는 천장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기존에 흔하게 양산 차량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자재들을 사용한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앞에 HUD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A필러 쪽에도 보면은 스피커가 보스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 보스 스피커가 실내에 10개의 스피커를 가지고 있어서 생각보다 풍부한 음량을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저희가 시승차를 진짜 제공받아서 장거리로 좀 시승을 하면서 연비라든지 이런 것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조수석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에서는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가 따로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운전석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웨일 같은 거, 아마존 프라임 이런 식으로 유튜브, 네이버 TV, 웹툰, 웹툰도 돼? 야, 이제는 조수석에서 타고 가면서 웹툰도 볼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 조수석에 자녀들이 앉아있을 때 자녀들이 뭘 보는지 모르는 게 부모님들이 되게 불편해할 만한 그런 옵션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네. 물론 성인 대 성인으로 타면은 이런 것들도 좋아 보여요. 자, 그리고 뒤쪽 2열에서는 공간성이 어떤지 그런 것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열에 탑승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착자감이 어떤지 또 편의성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1열 시트 아래쪽으로 발을 충분히 넣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허벅지가 시트에서 별로 안 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고 지금 제가 178인데 요 위쪽으로 헤드룸이 요만큼이나 남아요. 레그룸의 여유 공간도 생각보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요런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장점이 있을 것 같고 뒤쪽에 송풍구라든지 공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이라든지 마련되어 있고 열선까지 기능 작동이 됩니다. 중형 SUV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만한 여러 가지 편의성이라든지 공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게 잘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C타입 충전을 할 수 있는 포트도 2개가 마련되어 있어요. 이게 4휠 드라이브까지 선택이 가능한 차량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쪽에 센터 터널이 그렇게 높게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쉽게도 지금 이 전시 차량에는 썬루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측면에서 또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위쪽으로 이 투톤 루프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차량의 색상은
세턴 어반 그레이라는 색상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루프의 색상이 블랙 하이글로시로 들어가 있고 차체 색은 세턴 그레이지만 다른 색상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 투톤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도 차이점이 있으니까 사전 예약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돼요. 뒤쪽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약간 중형 SUV가 가지고 있는 널찍널찍하고 큼직큼직한 그런 디자인 요소들을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램프 디자인이라든지 뒤쪽에 있는 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재적소에 적절한 요소를 잘 사용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램프 디자인을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쭉 이어놓는 디자인 트렌드가 대중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소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했는데, 이 램프 이야기가 나온 김에 방향 지시등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등을 켜게 되면은 방향 지시등이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요 아래쪽으로 트렁크에 있는 부분과 바깥쪽에 멈춰 있는 부분, 요 양쪽으로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저는 SUV 중에서 중형 SUV급 이상으로 올라오는 차량대의 중요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디자인적인 요소라든지 고급스러운 요소를 생각하면 방향 지시등이 당연히 위쪽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범퍼에 방향 지시등이 들어가지 않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방향 지시등이 위쪽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규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위쪽에 트렁크가 올라가는 부분 외에도 방향 지시등이 들어오는 부분이 반드시 램프에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랑콜레오스 차량도 트렁크가 올라오는 부분에도 방향 지시등이 있고요, 트렁크로 올라가지 않는 이 부분에도 방향 지시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이 가능한 거였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리어 램프 디자인은 정말 흠잡을 데 없이 굉장히 만족스럽게 디자인을 잘한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도 이런 배지가 하나 붙어 있는데 여기에 이테크 하이브리드라고 붙어 있죠. 요것만 보더라도 이 차량이 하이브리드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겠죠.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전동 트렁크 들어가야겠죠. 2열을 접지 않은 상태에서 트렁크 공간도 웬만한 중형 SUV라고 생각할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도 약간 히든 스페이스, 그리고 소화기 같은 거, 이런 것들 당연히 들어가 있네요. 중형 SUV 정도 되면 2열을 눕혔을 때 차박, 캠핑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제가 2열을 눕혀놓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에 버튼이 있어서 자동으로 접히면 제일 좋겠지만 시트백에 있는 버튼을 접어서 이렇게 접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제가 지금 편하게 누웠거든요? 편하게 누웠는데 머리가 이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이 생각보다 별로 안 삐져나왔어요. 요 정도면은 이 가운데에 비어있는 공간 평탄화 작업을 조금만 하면은 충분히 성인 남성도 여유롭게 누워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공간에 있어서는 중형 SUV에 맞게 정말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LED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와 있고 파워 아울렛도 120W까지 이런 식으로 딱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네요. 아무래도 캠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뒤쪽에서 급하게 전력을 사용하는 순간이 분명히 오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평탄화 작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지만 에어매트를 사용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에어매트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보통 전력을 충당하는 수단이 12V 아울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마련해 놓은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차량 세틴 어반 그레이 색상의 차량을 한번 쭉 봤고, 이 차량의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스피릿 알핀이라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트림 중에서 가장 높은 트림이었거든요. 요거 말고 다른 색상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 색상은 미네랄 코퍼 색상이에요. 약간 갈색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 미네랄 코퍼 색상도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차량 색상은 투톤 컬러가 없다고 했잖아요. 미네랄 코퍼 위쪽으로 보면은 저 루프 색상은 딱히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갔다거나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네랄 코퍼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저쪽에 또 다른 색상이 있는데 이 색상이 아마 제일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이 색상은 클라우드 펄이에요. 클라우드 펄. 제일 익숙한 이름이죠. 흰색 색상이고 위쪽의 루프 색상도 저런 식으로 흰색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장 색상은 지금 세워져 있는 이 세틴 어반 그레이, 미네랄 커퍼, 클라우드 펄 세 가지 색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20인치 휠이 총 두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는 이스피릿 알핀 전용 20인치 휠이었고, 일반 트림에서는 이런 식의 휠이 들어갑니다. 약간 더 공력 휠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휠을 사용하고 있죠. 20인치 휠의 타이어 트레드랑 편평비는 모두 동일하지만 디자인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스피릿 알핀이 훨씬 더 휠은 더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내 인테리어 색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차량 안에는 다크블루 나파 인조 가죽 요 색상의 인테리어가 구성되어 있네요. 그래서 색상을 자세히 보면 검정색이 아니라 약간
약간 파란기가 도는 남색 느낌의 가죽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크블루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도어 트림도 보면은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이 스피릿 알핀하고 조금 다른 도어 트림이 들어가 있죠. 자재들도 다르고 스티치도 이 스피릿 알핀은 이 스피릿 알핀 전용 색상의 스티치가 한 줄이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는 두 가지 다 동일 색상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요런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펄의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확실히 흰색이 블랙하고 대비가 확실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블랙 하이글로시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흰색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네랄 커퍼의 뒷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네랄 커퍼 같은 경우에는 이 블랙 하이글로시와 이 미네랄 커퍼의 색상이 생각보다 잘 조화롭게 되어 있고 이 안쪽에는 브라운 색상의 인테리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2열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미네랄 커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브라운 인테리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도 브라운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르노에서 새롭게 출시한 르노 그랑콜레오스 차량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QM6의 이름 그리고 모습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탈피하고 새로운 차량으로 도약하는 그런 느낌이 정말 잘 살아난 것 같습니다. 이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 즉 유럽에서 생산돼서 국내로 수입돼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르노가 가지고 있는 부산 공장에서 생산되고 판매까지 이어진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가격이 얼마나 착하게 나올까 이런 게 되게 많이 알고 싶더라고요. 아까 저희가 라이브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채팅창으로 야 저거 4천만 원이다 아니다 풀옵션 3,500만 원이다 아니다 4,500만 원이다 정말 많이 다투시던데 아직 정확한 가격은 나오지 않았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중형 SUV이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살짝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르노 그랑콜레오스가 가지고 있는 중형 SUV 하이브리드라는 포지션이 현재 국내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 르노 그랑콜레오스가 새롭게 르노의 캐시카우 역할을 단단히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르노 브랜드가 한국인이 디자인하고 한국에서 생산하고 게다가 한국에서 최초 공개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르노가 야 정말 이 부산 모터쇼에서 인기몰이로는 집중도로는 최고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사전 계약도 열렸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약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리본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